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여러 가지 가능성, 뭐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삶을 좀 추구해야 될까? 라고 이제 스스로에게 종종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은 세상에 그냥 되는 거 없다라는 거. 시간이 걸리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시간이 좀 지나면 무리하게 욕심을 부렸던 이들은 언제든지 쓸려 나가고 또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은 그 가능성과 그 기회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언제든 어떤 식으로든 좀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제 리세션, 침체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소비를 줄여야 되는 시간들이 이제 오는 겁니다. 경제 몰락의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물론 한국 경제가 초토화된다 그래서 순식간에 갑자기 폭삭 가라는 건 아닙니다. 서서히 시간이 계속 이제 지나면 지날수록 아래로 또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한국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생존을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무소비를 대세로 여겨야 되고 보복 소비 같은 것들은 많이 줄여야 되죠. 극단적인 무소비 세상이 앞으로 된다라고 보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경제 대공황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온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성적 노동시장도 급증한답니다. 유흥시설도 늘어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길거리로 웃음을 팔러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남성이든 여성이든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영끌한 인간들은 고금리에 끌려다닐 거고 조용히 저축하면서 미래를 준비한 사람들은 기회를 가질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뭐 전세 사기든 아니면 이제 리세션, 그러니까 침체든 아니면 이제 거품 붕괴든 예고된 사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푼이라도 더 빼돌리려고 건설업체들이 자기 자본 비율 되게 적게 하고 이제 그동안에는 계속 뭐 성과급으로 가져가고 수익으로 다 나눠 갖고 그러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갑자기 비상경영 체제로 돌리고 이제 돈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뭐라 그럽니까? 정부에게 아파트를 사달라고 얘기합니다. 정원이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지고 난리를 치지만 조금만 지나면요, 1년, 2년, 3년 지나면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의 현재 상황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지금의 삶의 수준에서 아래로 추락하면 다시 회복 못합니다. 거의 못한다고 보면 맞죠. 우리가 뭐 연금도 쌓아놓고 저축도 해놓고 개인연금이든 아니면 뭐 고비당 우량주를 갖고 있고 뭐 펀드도 가지고 있고 채권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사람들은 빚에 허덕이죠. 빚지고 살면서도 겉으로는 강남에 아파트 가지고 있고 아파트 3채 가지고 있다, 5채 가지고 있다, 부자인 것처럼 떠들어내는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생활비 없어서 허덕이고 돌려막기 하고 있고 카드론 쓰고 있고 이거 막장인 거죠. 정말 부자인가 라고 의구심이 들 정도로 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되게 잘 나간다라고 떠들어댄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두고 봐야 되겠습니까? 함부로 쉽고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1997년 12월 3일 날 IMF 상황에 돌입했거든요. 1997년 11월 22일 날 대출 받았을 때 그 당시 기준금리가 14.8이었어요. 환율이 1060원이었고 주가는 580이었고 그러던 게 11월 30일 날 금리가 17.5%까지 올라가고요. 주가가 400이었어요. 407이었어요. 407. 그러다가 1997년 12월 말에요. 대출금리가 무려 38.9였어요. 코스피는 376. 미쳤죠. 그 당시에 금리가 262% 폭등하고요. 환율이 158% 급등했어요. 많은 기업들과 사람들이 망하고 돈을 날리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은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죠. 1997년 11월 말부터요. 1999년 6월까지 금리가 위아래로 300%, 환율은 위아래로 60% 변동폭이었답니다. 참 엄청난 얘기였죠. 1995년에 삼성전자가 13만원,
1998년 IMF 때 32,600원이었어요. 참 어이가 없는 거죠. 1998년 6월 30일 날 277이었던 코스피가 98년 12월 말에 599가 되고요. 1999년 7월 30일 날 1051로 다시 올라갔어요. 주식시장은 빨리 떨어지고 또 빨리 회복했죠. 앞으로요. 2025년, 2026년, 2027년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 1,500원, 1,600원, 1,800원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가는요. 1,000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려도 들죠. 앞으로 이러한 우려스러운 일들이 아마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결국 과거는 그냥 과거로 그냥 묻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더욱더 조심하고 우려하고 겁내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산 정약용 선생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왜냐? 기왕생활을 19년 하고 기왕에서 풀려난 이유도 19년 동안 전개에 나가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걸어갔던 그 마음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가다듬으며 오랜 시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갔다라는 것. 참 대단한 거죠. 그런 그의 삶의 모습이 저에게도 좀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씩 단단해져야죠. 삶이 희극이 될지 비극이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저 묵묵히 지내는 것만으로도 삶이 괜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둔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살고 있으니까요. 잘 지낼 궁리를 해야죠. 참 마음 단단히 먹고 차근차근 삶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가야 되고요. 누가 뭐라 해도 앞으로 엄청난 충격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좀 잘하며 살아야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암울하고 안타깝고 답답한 시간들도 많이 지나왔지 않냐는 겁니다. 앞으로는요. 좀 더 두고 봐야죠. 앞으로 좀 마음 단단히 먹고 차분히 차근차근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야지요. 누가 뭐라 해도 좀 단단히 움직여가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파산과 경매의 시대가 옵니다. 닥친 현실입니다. 2025년, 2026년, 2027년 아마 28년까지 갈 수도 있고요. 아마 꽤 오랫동안 많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마음 단단히 먹고 정말로 조심 또 조심해서 움직여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더욱더 필요한 게 지금 같습니다. 1997년 IMF 시절의 금리와 주가를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한 시간들이 앞으로 또 반복이 된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해야 되고 다가올 미래를 잘 대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